안녕하세요. 이번 카체대 결과 발표를 PPT 형식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우선 목차는 개요, 작품 리뷰,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카체대에 참가해 주신 카연겔 작가 여러분의 성원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평가 기준은 완성도, 재미, 추천수 세 가지고요. 각각 5점 만점입니다. 추천수는 25개마다 플러스 1점으로 가산합니다. 다소 주관적인 의견, 부족한 표현이 있으니 혹여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작품은 총 19개가 등재되었고요. 우선 첫 번째 작품부터 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그 겨울 마지막 선물. 자살하자.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패배한 전직 분소는 마지막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일까요? 죽기 직전 그의 앞에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구원자 유정과 함께 죽기 전 마지막 추억을 쌓지만 전부 허울이었을 뿐 유정은 가짜 구원자, 심지어 미친 스너프 필름 디렉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종목은 갑작스레 2인 생존 경투로 변경. 그리고 복서가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 하지만 넉다운된 복서 선수 다시 일어섭니다. 유리투척 바로 손목 꽂고 성공적으로 훅이 들어갑니다. 체어샷 미드킥으로 마무리합니다. 통쾌한 역전입니다. 복서 선수. 그리고 클라이맥스 도끼를 치켜들고 상대를 잔인하게 응징합니다. 대단합니다. 구원자 배신 욕강강이라는 두 번의 비틀은 키스를 해준 만정 펀치를 선물해주는 베다스한 주인공. 여감 없는 선열 표현, 면함 대비를 표현한 독특한 스타일, 그런 특별한 요소들이 한데 모여 독특한 재미를 담아낸 이 작품은 외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우리 독자들에게도 재밌는 선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 작품, 문방구 앞에 이거 기억나는 사람? 애틋한 추억, 하나뿐인 소중한 것, 그 확실한 기억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바야흐로 그 추억은 껌뱉기 기계입니다. 어른들은 도저히 가지고 놀 것 같지 않은 오직 어린아이들만의 놀이기구이지요. 백색 기억, 나는 이 껌뱉기 놀이에 소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주황 기억, 낯선 여자에게 마저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된다 한들 모든 기억은 소중합니다. 그 중요한 교훈을 깨우치게끔 해준 고마운 제품입니다. 다음 작품 냉철남 김현수. 외도, 오만, 간섭, 지저분함, 나태, 온갖 밉상 포인트를 가진 주인공 김현수 씨. 하지만 그렇게 불쾌하지 않은, 오히려 동정이 드는 건 어째서일까요? 어쩌면 사흘 내내 그의 엘리트 동생에게 열등감에 시달린 건 아닐까요? 혹은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건 아닐까요? 아무튼 지레짐작일 뿐이지만 현수 씨의 불쾌한 악행이 그래도 사연 있는 악행이라면 마음이 조금 놓일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 리듬 게임의 재미를 설명하기 위해 곡 하나 설명하는 만화. 리듬 게임이 어째서 그렇게나 하드코어해졌는지 그 계기가 된 어느 한 게임에 대해 설명하는 작품입니다. 생각보다 재밌게 읽었고 글을 보기 쉽게 쓰는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리듬 게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젠 써먹어볼 지식이 하나 늘었네요. 다음 작품 금속노조. 좀비는 항상 투쟁의 운명을 지닙니다. 또한 부자들은 착취의 운명을 지내고 있지요. 하지만 그 광활한 빛 아래에선 저 하늘 위에 떠다니는 광희는 좀비도 부자도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구원인지 혼돈인지 언젠가 모든 운명은 결국 빛에 의해 침식되겠죠.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작품 고블린. 보통 고블린은 혐오받고 징그러운 잡모 포지션인데 이 고블린은 너무 귀엽네요. 해말거리고 능실거리는 표정, 코까지 뾰족한 머리 너무 귀엽습니다. 이 고블린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다른 판타지 만화와 차별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고블린 부족의 정착 스토리, 인간 토벌대와의 전투, 마지막으로 부추 요정과의 우정. 기대되는 포인트가 한둘이 아니네요. 연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작품 참외록. 본격 패러디 만화 히키부터 연방 만화까지 총 7작품의 오마주. 작가 본인으로 착각할 만큼 훌륭한 싱크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 요소를 제치고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흩어진 나의 조각들, 나의 부서진 마음을 다시 되찾기 위해 다양한 작품을 넘나들며 조각들을 해고합니다. 자의식, 슬럼프, 후회, 포기, 한계, 추억, 그리고 정체성. 각각의 조각들은 우리에게 쓰라리고도 애틋한 감정으로서 녹아듭니다. 창작자라면, 그리고 카연계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해낼 내용이니까요. 힘들고 가망이 없고 수치스럽고 억압당하는 그런 고통들을 만약 모두와 함께 나눈다면 극복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참외록은 그런 공유를 베풀어주는 가슴 따뜻한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 날개 환상통. 머리가 부딪히면 머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마음이, 모든 고통에는 각자의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원인도 이유도 없는 고통이라면, 그저 거기에 존재하는 환상통이라면, 그건 굉장한 모순이자 혼돈을 뜻하겠지요. 나는 그 인지부조화를 천사로서 해석합니다. 나는 천사 같은 어머니의 딸입니다. 오직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정말이지 천사인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등 뒤에 그 묵직한 붉은 날개의 성장통이 느껴집니다. 중세 마녀 사냥의 그 계약한 재판처럼 나는 그 진실을 낙하라는 현실에 대입해 입증해 보입니다.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가 아닌 고통을 받아들이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고통으로서 나를 입증하는 것, 소멸로서 세상에 봉사한다는 것,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정말로 슬프면서도 경이로웠습니다. 다음 작품 김또르몽 역할 뱃맛. 인생을 날먹하고 싶은 친구는 또르몽에게 여자가 되고 싶다 빕니다. 근데 여자가 될 새도 없이 그냥 때려 맞아서 죽네요. 짧고 가볍게 보기 좋은 내용과 특유의 옛날 만화 그림체는 항상 재밌습니다. 이런 항상 먹히는 스타일의 작품은 만화의 본질로서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다음 작품 고양이 조폐로 가는 만화. 1인칭 시점의 독특함, 간지나는 무장교체, 그리고 귀여운 캣봇. 내용은 단순하지만 작가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러 있네요. 추후 숙련된 실력의 작가분이 그리는 정말 재밌는 작품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작품 안 평범한 여중생과 오른팔. 하루아침에 랍스터 같은 괴물팔을 가지게 된 니콜. 사랑하는 타야가 안 평범한 자신을 받아들일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공가의 사투 이후 괴물팔은 평범하게 인정받고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아주 가슴 따뜻해지는 순애네요. 주인공이 비일상을 마주하고 그것을 이용해 위협을 극복한다. 라는 클래식한 이야기 구조 또한 좋았습니다. 거기에다 세련된 연출이 더해지는데 그 모던함과 세련미 조화가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여주네요. 특히나 좋은 건 압도적으로 귀여운 그 카툰체, 아기자기하고 섹시한 캐릭터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 작품 음친녀 다이어트 만화. 카우보이들의 듀얼, 사무라이들의 진검승부, 그런 한방을 겨루는 결투는 남자들의 로망이겠지요. 그리고 바로 여기 음친녀라는 아주 묵직한 한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몸에 이 특히 땀에 절여진 질감 묘사가 훌륭합니다. 매우 야하네요. 뜬금없는 야스는 치킨이라는 공식 또한 웃겼습니다. 다음 작품 시골지와 평양지. 시골지와 도시지를 북한 버전으로 치환한 작품.
마치 만화 G에서 2차 세계대전 유대인의 이야기를 G로 표현한 게 생각납니다. 이처럼 G는 궁핍함의 상징 그 자체이며 그렇기에 북한 이민들을 표현하기도 안성맞춤이겠지요. 다음 작품 정병 만화.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은 항상 날 주시합니다. 얼굴은 나를 다그치고 벌을 내립니다. 오늘의 죄는 여성 아이에 대한 공포이자 오해이자 원죄입니다. 두려워했기에 잘못한 겁니다. 무서웠기에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벌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걸까요? 나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이자 유일한 건 목숨뿐입니다. 정말로 받을 수 있는 벌은 목숨뿐입니다. 최대치인 5번의 원죄가 저질러졌기에 이젠 실행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잘못된 건 매한가지입니다. 아니, 잘못된 게 잘못됐습니다. 나는 그저 외로웠을 뿐입니다. 외로움에 신경을 끈다는 것, 마음을 포기한다는 것, 과거를 잊는다는 것, 그래야만 나는 구원받습니다. 아주 쓸쓸한 구원을요. 정병만화는 어느 조원병을 가진 결여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슬프지도 부럽지도 않은 아주 현실적인 소외자를요. 또 애니 캐릭터에 대한 망상과 집착하는 모습은 저도 공감이 갔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동경과 집착은 전혀 정신에 이롭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절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포기한다는 건 소멸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거니까요. 다음 작품 내 추억 속 CD게임 네코마타 탐정사 썰 만화.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고전 게임 리뷰를 만화로서 재밌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특히 고전 게임 특유의 불합리함을 밈으로써 웃기게 표현한 게 재밌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플레이하고 싶은 마음도 들게 합니다. 둥굴 이야기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다음 작품 죽은 여동생 밥 차려주는 만화. 이젠 떠나보낸 여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원하는 건 같이 밥 한 끼 하는 것. 소름 끼치면서도 살짝 야한 여동생의 모습과 옆집 이웃을 겁주는 것은 이미 추운 겨울이 더욱 춥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한 여동생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끼며 그저 밥 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주인공을 보면 슬프기까지 합니다. 이런 담담하고 옥죄 있는 분위기는 이 작품이 걸출한 공포 만화임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동생이 많은 걸까요? 사실 여동생으로 변장한 무언가인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더욱더 무서워진 것 같습니다. 에... 다음 작품 넷플릭스 건담 보고 그리는 외전 만화. 기존 건담은 나갈다라는 인식과 다르게 원작의 스토리를 현대적인 군사정쟁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또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 군대의 평온한 일상을 통해 주인공 측 세력인 미드나이터즈 중대에 이입하게끔 합니다. 그 후 우리에겐 정의 편으로 익숙한 연방군 기체의 강력함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지지겨진 중대장과 빈간 장례식으로 처절한 무력감과 공포를 돋보이게 합니다. 간첩으로 의심하는 본부, 하루아침에 떠맡게 된 중대, 그리고 대규모 철수작전의 시작.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주인공 안우이는 홀로 이 시련에 맞서야 합니다. 과연 안우이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까요? 앞으로 전개가 정말 기대됩니다. 저는 건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번 기회에 만화의 원작인 드라마 검닭도 봐보고 싶네요. 퀄리티 높은 수작입을 넘어서 원작에 대한 리스펙, 멋진 기체 묘사를 통해 저처럼 건담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유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건담 홍보 만화로도 손색이 없다 생각합니다. 다음 작품 고딩돌이 무인도에 갇힌 만화. 만약 조난당한다면 가장 먼저 할 행동은 불 피우기입니다. 딱히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아도 제일 중요한 게 불이죠. 조난당한 고딩 둘은 선사시대의 본능에 이끌려 불 피우기에 매진합니다. 대사 없이 몸으로 보여주는 역동적인 개그는 옛날 2010년대 개그 만화를 보는 듯한 순수한 재미를 줍니다. 또 둘 다 그냥 바보라는 점, 아무도 태클 건 사람이 없다는 게 부드러운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결말은 그냥 다 터트린 것도 웃기네요. 다음 작품
초고유 여대생이 집까지 따라오는 만화. 이건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여자에게 괴롭힘 받는 작품, 이른바 얀데레물을 좋아하지만 그중 진심으로 괴롭히는 작품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초받은 얀데레 같다가도 본심은 그냥 멘탈 약한 츤데레인 그런 가짜 얀데레는 죽어도 싫습니다. 여성 공포증 별로 사용되는 소재는 아니기에 기발함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꺼리는 수준이 아니라 진심으로 무서워한 게 느껴지네요. 따라서 진심으로 괴롭히는 작품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개인적 기대가 크게 느껴집니다. 강렬한 매도, 일방적 폭력, 사랑보다도 강한 징후, 감상이 아니라 설레발을 쳐버렸네요. 아무튼 1화부터 느껴지는 진성 얀데레물의 예감, 특히 괴롭히기 좋은 여성 공포증 남성은 탁월한 소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괴롭힘 작품이 되길 손꼽으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수상, 안 평범한 여중생과 울음파리 총합 10점 득점으로 우수상 차지하고요. 그 다음 죽은 여고생 밥 차려주는 만화 총합 11점, 넷플릭스 건담 외전 만화 총합 12점으로 총 3가지 작품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최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참외로 총합 13점 최우수상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상 그 겨울 마지막 선물이 총합 14점으로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모두들 축하드립니다. 마치며 첫 대회라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홍보도 부족했고 상금도 축소하게 된 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음 대회는 글리젠이 제일 많은 시기에 열고 다양한 곳에다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주신 분들 그리고 카연겔 독자 여러분 모두 제 약소한 대회에 참여해주셔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